아니, 이 정도면 차라리 한국 시스템을 베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에 갔던 미국보다도 훨씬 나은 상황이잖아요. 여기 엄청난 불길이 치솟는 현장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구해 성장한 소녀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브라질에 살던 소녀는 소방관이 되어 한국에 방문해서 한국의 충격적인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한국의 어떤 모습을 보았기에 이렇게 놀라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에서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는 타티아나라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상파울루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고 사건 사고가 정말 끊임없이 일어나는 동네 중 하나이죠. 출동을 해도 사고는 끝이 없고 사람들의 부주의함으로 일어나는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소방관이 되어서야 제대로 알 수 있었죠. 건조한 상태와 극심한 기온 상승으로 인해 산불도 너무 많이 나서 타버린 나무와 풀들을 해치며 불을 꺼야 하는 상황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소방관이라는 직업의 사명감 덕분에 잘 버티고 있고 소방관이 되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리 소방서에서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는데요. 한국은 자연재해가 자주 일어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사계절이 있어서 겨울이 되면 눈과의 전쟁을 하고 건조한 가을에는 산불, 여름에는 홍수 등의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난리가 있더라고요. 저희 소방서장님께서 한국을 무척이나 좋아하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하시면서 한국을 배워야 발전한다는 생각을 가지셨기에 이런 훌륭한 다큐멘터리를 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소방서장님의 따님이 한국의 K-팝을 좋아했고 한국 가수들의 음반을 사모으거나 브로마이드를 방에 걸어두면서 가족들 모두에게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했기 때문이라고 했죠. 사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줄도 몰랐고 아시아 국가인 것도 당연히 몰랐습니다. 외국 여행을 가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오직 브라질만을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아버지께서는 굉장히 가난한 분이셔서 저희 7남매를 키우시는 것도 힘겨우셨거든요. 가족 여행은커녕 집 밖에서 외식이라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평생 건물에 청소부를 하시면서 적은 월급을 받으며 사셨거든요.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화재로 다리를 다치셨기 때문에 일을 전혀 못하시니 오로지 아버지 혼자서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계셨어야만 했죠. 집에 불이 났던 것은 제가 10살 무렵이었어요. 7남매의 막내가 3살 때의 일이니 벌써 꽤나 시간이 흘렀네요. 저희는 작은 건물의 5층에 살고 있었고 부모님께서 어렵게 마련하신 집에서 정말 화목한 생활을 했었죠. 방도 2개뿐인 정말 좁은 집이었지만 남매들과 함께 잠을 자면서 수다를 떠는 것이 하루의 가장 큰 낙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좋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원인 모를 화재로 인해서 집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어머니의 다리가 부러졌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학교에 있었고 집에는 막내와 엄마가 함께 있었다고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오래된 전선들이 합선되면서 불이 났던 것 같지만 당시에는 잘못도 없는데 천벌을 받았다는 소문을 들을 정도로 정말 정신이 없고 슬픈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3살짜리 막내 동생을 데리고 창문 밖으로 탈출하려는데 발을 헛디디시는 바람에 크게 넘어지셨다고 해요. 어머니가 막내 동생을 잘 안고 계셨기 때문에 막내는 아주 건강한 상태지만 어머니는 다른 건물 지붕 모서리에 다리를 크게 부딪히시는 바람에 심하게 골절되어 다리를 쓰지 못하시게 되었죠. 그래도 어머니는 정말 잘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불이 나면 일산화탄소가 내부에 가득 차게 되고 그 일산화탄소를 마시는 순간 바로 중독이 되어서 목숨을 잃게 되거든요. 어머니께서는 그 부분을 알고 계셨고 저희 집에서 다른 건물로 뛰어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서 용기를 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당시 저희 집은 화재보험도 없었고 어머니의 건강보험도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사후 조치나 보상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금세 도착한 소방관 분들이 불길을 빠르게 잡아주셨던 덕분에 다른 건물이나 집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들었고, 안방에 있던 저희 가족의 사진이나 약간의 현금들이 무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도 불타버린 집을 치우고 며칠 후 그곳에서 다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기억이지만 저에게는 소방관이라는 꿈을 가져다 준 기억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지금 저희 남매들은 각자 돈을 벌고 있고 막내도 20살이 넘어서 대학교에 갔으니까 추억이 되었네요. 어쨌든 저 또한 한국 다큐멘터리를 보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이자 최첨단 기술의 나라라고 하니까요. 이제야 알게 되었지만 브라질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스마트폰인 삼성의 갤럭시가 한국의 제품이라더라고요. 사실 저는 삼성이 일본의 기업인 줄만 알고 있었고 일본이 부자 나라라는 사실은 기억하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기억했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희 소방서장님께서는 소방관이라면 한국에 꼭 가보라고 하셨고 한국의 소방서에 방문을 요청해서 교류를 하려는 노력도 하셨죠. 그리고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한국 소방서에 방문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짧은 출장이었지만 굉장히 설렜고 그동안 동경하던 한국을 간다는 기쁨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의 출장을 절대 반대하셨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제가 소방관이 되는 것부터 무척 반대하셨고 다시는 그런 불길을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셨다고 했죠. 불 때문에 어머니가 다리를 심하게 다치셨고 정신적인 아픔도 겪으셨는데 저까지 불로 고생하며 살까봐 무척 노심초사하시거든요. 심지어 얼마 전 상파울루의 건물이 붕괴되면서 소방관 여러 명이 순직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될 때면 늘 저에게 연락을 하시거든요. 차라리 아버지처럼 건물 청소나 관리를 하는 편이 안전하고 가난하게 살더라도 몸을 다쳐가며 일을 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면서요. 그런데 저는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저희 가족에게 도움을 준 그런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자신의 생명보다 국민의 안전을 중요시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보람차고 가치 있다는 기분이 들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저에게 있어서 공익적 가치가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소방관만한 직업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집이 가난했던지라 금전적으로 타인을 돕고 살지도 못했는데 소방관이 되어 꽤나 많은 월급을 받게 되면서부터 여기저기 남몰래 봉사를 하거나 금전적 지원을 하는 보람도 있고요. 아무튼 어머니는 한국 출장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았고 한국이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한 나라인지 하나씩 설명해 주셨죠. 제가 한국의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한국은 굉장히 낙후된 나라이고 전쟁이 아직까지 진행 중인 위험한 나라라면서요. 한국에서는 브라질의 선진화된 도시를 부러워하고 있고 아직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라서 배울 점이 없을 거라고 못 박으시더라고요. 브라질의 상파울루라고 하면 전 세계인이 인정하는 엄청난 도시이지만 한국에는 도대체 어떤 도시가 유명하냐며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국의 서울이 유명하다고 정말 상파울루보다도 멋진 도시일지 모른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받아들이시지 않더라고요. 위험한 직업을 하는 것에 이어서 위험한 나라로 출장을 가는 것은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이니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시는데 조금 답답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분명 한국에서 브라질의 선진화된 소방대원들이 필요했던 것이고 반대로 한국의 기술 전수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혀를 차시는데 저런 일방적인 어머니의 모습에 저까지 흔들릴 정도가 되었죠. 어머니는 예전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익히 들어왔다시고 태풍과 지진, 산불 등의 자연재해가 극심한 나라라며 알려주시는데 사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맞는 말씀이기는 하더라고요. 브라질에서 볼 수 없는 태풍은 정말 도시를 집어 삼킬 듯한 모습이었고
굳이 출장을 가봐야 하는 불안감도 엄습해왔어요. 그래도 저는 가서 죽기야 하겠어라는 생각으로 젊은 시절의 경험이라고 치부하기로 했고 잘 다녀오겠다는 말을 집에 남기고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달리 아버지는 한국이 요새 가장 뜨는 나라라고 하시며 아마 새로운 환경에서 배울 점이 많을 거라는 말씀과 든든한 지지를 해주셨거든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들은 서울의 소방재난본부를 방문했고 그곳에서 최신 기술을 활용한 재난 대응 시스템들을 구경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의 소방관들은 드론을 활용해 화재 현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고층 건물에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특별한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내려서부터 말도 안 되는 화려함과 정돈된 모습에 놀랐는데 브라질에서는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는 최첨단 시스템을 보니 정말 가슴이 벅차오를 지경이더라고요. 어머니의 말씀은 아마 수십 년 전의 한국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실제로 와본 한국은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엄청난 모습이었습니다. 상파울루는 브라질 최대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도시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한국에 도착한 후 단 3초 만에 모든 것에 경악을 해버렸네요.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엄청난 나라라고 생각했고 미국의 시스템을 브라질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미국 시스템과 관련된 여러 영상들을 보아도 미국은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따라올 그 어떤 기술도 없더라고요. 영상으로만 보아도 차이가 심한데 직접 와서 한국의 것들을 보니 소름이 끼칠 정도였죠. 세상이 이렇게 바뀔 동안 브라질은 도대체 무얼 하고 있었는지 화딱지도 났고요. 정말 한국의 소방관들은 효율성을 추구하고 신속함을 가지고 있어서 큰 충격을 받았네요. 한국에서는 화재 발생 시에 단 몇 분 만에 대응하여 현장에서 조치를 취한다고 하고 그 시스템에 맞춰서 모두가 한 몸이 되어서 움직인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감명받았던 부분은 그들의 재난훈련 과정과 실제 상황이었어요. 한국의 소방관들은 자연재해에 대비한 모의 훈련을 주기적으로 진행하며 그 훈련은 실제 상황과 거의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진 발생 시 건물 붕괴 상황을 가정한 훈련에서는 구조대원들이 로봇을 활용해 무너진 건물 안에 갇힌 사람들을 찾아내고 구조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력과 훈련 덕분에 한국은 재난에 대한 대처 능력이 매우 뛰어난 것 같습니다. 운이 좋은 것인지 어쨌든 한국에서 실제 화재 상황 대응 또한 구경했는데요. 서울에서 재난훈련 참관 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소방대원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상호출이 왔습니다. 인근 공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소방대원들과 함께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참관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함께 불을 끄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죠. 불을 끌 때에 한 사람이라도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소방차 뒤에 작은 승합차를 타고 따라가는데 정말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자 한국의 수많은 차들은 비상등을 켜면서 모세의 기적을 일으키듯이 양쪽으로 길을 만들어 주었고 덕분에 신속하게 소방차가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경찰차가 저희를 호위해주고 있었고 신호까지 통제해주면서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불이 난 장소에 도착할 수가 있었죠.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라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좁은 도로나 넓은 도로 모두 통제하기가 쉽지 않고 소방차에게 내려 경적을 울리는 경우도 있어서 답답하거든요. 한국의 시민의식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사에 유례없는 경제성장이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을 알게 된 이후에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게 되었는데 정말 휘황찬란했던 고대사는 물론이고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빛나게 된 지금의 한국 모습까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엄청난 노력들이 역사에서 보였거든요. 어쨌든 저희들은 도착하자마자 큰 불길 속에서 건물에 갇힌 사람들을
신속히 구출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한국 소방대원들은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행동하더라고요. 특히 드론으로 현장 상황을 즉시 파악하고 열화상 카메라로 구조가 필요한 위치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최신 구조 장비를 활용해 벽을 뚫고 구호 지점까지 빠르게 진입하는 데 성공했죠. 저는 멀리서나마 그들을 지켜보며 연기를 피해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을 인도했는데 그때 큰 불길이 한순간에 저희 쪽으로 번져왔습니다. 긴박한 순간이었지만 한국 소방대원들은 놀라울 만큼 침착하게 대처했고 브라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빠르게 임무를 수행해 주시더라고요. 한국 소방대원들은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덕에 모든 움직임이 정확했고 곧바로 물대포와 화재 진압 장비를 사용해 불을 빠르게 잡았습니다. 경이로운 속도는 물론이고 아무런 피해 없이 꺼진 불을 보면서 정말 선진국은 다르긴 하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한국인들은 성격도 급하고 속도에 예민하다고 들었는데 화재 진압 속도까지 이렇게 빠를 줄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돌아와서 더욱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소방대원들을 위해서 자장면을 주문하는데 정말 20분도 채 걸리지 않아서 인원수에 맞는 배달음식이 도착했죠. 심지어 한국의 식당에서는 소방관이나 군인, 경찰 등 제복 공무원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을 판매하는 곳이 많기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먹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장면에는 굉장히 많은 채소와 고기가 들어있었고 살면서 처음 맛본 양념을 먹어보니 정말 맛있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빨리 먹을 수도 있고 배도 든든해지니 이만한 음식이 없을 것 같았죠. 함께 브라질에서 온 소방관들도 전부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희끼리 호텔에서 이야기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경력 높으신 선배분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전에 미국으로 견학을 갔을 때에는 무언가 거칠게 국민들을 대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국은 모두가 소방관의 통제에 잘 따라주고 긴급한 상황에 힘을 모으며 서로 돕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굉장히 비싼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소방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가난한 집의 경우 제대로 된 소방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데 한국은 그 누구에게도 평등하게 소방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위급 상황 시 119만 누르면 어디서나 소방대원이 달려와서 환자의 생명까지 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나라는 이 세상에서 다시는 존재하기 어려운 나라이고 브라질은 모든 시스템을 혁신해서라도 이런 한국의 상황을 배워서 한국식 시스템을 도입해야만 합니다. 정말 모두가 한국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고 브라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시스템에 감탄만 했죠. 심지어 호텔에서는 엄청난 속도의 인터넷을 경험했고 브라질에 있는 가족들과 화상통화를 하면서 한국 호텔의 모습을 편히 보여주었네요. 대학교에 간 제 막내 동생에게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만약 해외 유학에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한국어 공부를 하고 한국의 대학교로 유학을 오라고 조언을 할 정도였죠. 브라질에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배우는 것이 훨씬 배울 것도 많고 엄청난 한국의 인프라를 누리면서 공부한다면 공부 실력까지 월등히 향상될 것이 분명하잖아요. 물론 한국의 학비나 물가가 브라질에 비한다면 상상 초월 수준이지만 그런 비용을 감수하지 않고 아무런 도전을 하지 않는다면 브라질에도 변화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서울에 투자해서 전 국민의 편리한 삶을 선물했고 엄청난 금액의 학교 교육과 복지 혜택을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나라거든요. 소방서를 비롯하여 대중교통이나 공원 등의 공공시설들은 전부 무료인데도 최고의 서비스를 누릴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춘 나라는 전 세계에 거의 드문 수준이거든요. 만약 이런 나라에 산다면 브라질에서 힘겹게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모든 인프라와 시스템을 브라질에 도입한다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질 지경이었죠. 출장 마지막 날 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탑승해서 길을 지나는데 갑자기 버스가 비상등을 켜면서 차선을 바꾸더라고요. 역시나 저희 버스 옆으로는 여러 대의 소방차가 지나갔고 그 웅장하고 멋진 모습에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소방차의 성능 또한 브라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데 정말 마지막까지 한국이 부럽고 브라질로 떠나고 싶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재난 안내 문자 메시지까지 휴대폰에서 울리면서 화재 발생 상황까지 신속하게 문자로 공유해주는 한국 정부가 무척이나 대단하고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정말 국민의 안전에 진심인 나라라는 생각이 들면서 말이죠. 한국에 있으면서 정말 여러 장의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한국을 통째로 들고 브라질에 가고 싶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진 찍는 것밖에는 없더라고요. 제가 보낸 한국의 사진을 보신 부모님께서도 한국을 궁금해하셨고 어머니께서는 다리가 불편해도 한국에서는 여행과 구경이 가능하다는 것에 굉장히 놀라시면서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죠. 한국에서는 휠체어를 무료로 대여해주는 곳도 굉장히 많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좋기 때문에 배려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 출장은 짧았지만 정말 많은 것을 배우는 출장이었습니다. 저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꿀 만한 기가 막힌 전환점과도 같았고요. 브라질 상파울루로 돌아간다면 동료들에게 한국에서 배운 것을 공유하고 브라질에서도 한국의 소방대원들처럼 신속하게 국민을 지켜내는 일에 몰두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며 자부심을 느낄 것이니까요. 브라질도 한국의 선진 재난 대응 시스템을 도입하고 안전에 신경을 쓴다면 조금 더 선진화된 나라가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롤모델인 한국처럼 발전해서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더욱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